오늘은 1일 1 경제 상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좀 지저분하지만 저희 작업실 앤 저희 집입니다. 6단어 암기장을 만들고 있고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은 1일 1단어 1분으로 끝내는 경제 공부입니다. 이게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주고 그리고 또 저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넛지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넛지 효과는요. 한 사진을 보시죠. 피아노 계단과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요. 에스컬레이터 옆에 피아노 계단이 있으면 어떨까요? 피아노 계단이 우리 한국 상봉역에도 있는데요. 걸어가다 보면 피아노 소리가 나는 계단의 시초입니다. 처음 이걸 본 사람들은 호기심에 에스컬레이터보다 피아노 계단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죠. 그러면 에스컬레이터의 이용률은 줄어들게 되고 그럼 전기세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에너지 효과가 더 증가하게 되죠. 우리는 이걸 넛지 효과라고 하는데요. 넛지의 뜻은 원래 팔꿈치로 툭툭 찌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요가 아니라 은은한 효과를 낼 때 우리는 넛지 효과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장 실패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CEO였죠. 하지만 이 CEO는 아주 야비했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마틴은 처음에 튜링이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 튜링이라는 회사에서는 딱 한 제품을 팝니다. 그게 바로 다나프림이라는 약입니다. 이 다나프림이란 약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에이즈의 약인데요. 당시 에이즈의 약은 다나프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는 무조건 다나프림이라는 약을 먹었어야 하는데 CEO 마틴이 튜링을 설립하고 나서 약 55배의 가격을 올리죠. 그러니까 16,000원이었던 약 한 알이 하루아침에 55배인 9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어쩌겠어요? 그렇지만 환자분들은 이 약을 안 먹으면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5배의 그 이상의 가치를 내고 그 약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은 미친 듯이 성장을 하게 되죠. 이때 시장 실패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어느 업체나 경쟁업체가 있어야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 중간에 합의 지점을 찾게 됩니다.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한 곳에만 수급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시장의 경제 흐름은 어려울 수 있죠. 즉, 시장 실패란 말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해 실패한 상태를 시장 실패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국의 첼시라는 마을을 아시나요? 첼시라는 마을은 한때 정말 못 살았고 가난했던 도시 중 하나였죠. 그 당시에 첼시는 낡은 집들과 노동자들이 많이 살았는데요. 그렇던 어느 날 되게 부유하고 멋진 신사가 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부유한 집안들이 많이 그곳에 거주하게 되면서 첼시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아닌 신사 그리고 부유한 집안들이 사는 도시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젠틀이라는 말이 유래됩니다. 젠틀이란 말은 부유한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는 가난했던 지역이 그러한 부유한 계층이 오게 되면서 집세도 비싸지고 도시도 더 활성화가 돼서 일방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변화되면서 한때 첼시 지역에 가지고 있던 그 지역의 특성이나 그 문화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제일 재밌게 읽었던 콩코드의 오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코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는 콩코드란 말을 제일 먼저 이 부루마블 게임에서 들어보았습니다. 콩코드 여행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부루마블에서 콩코드 여행기는 30만 원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비행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프랑스와 영국이 합작해서 만든 비행기가 바로 콩코드 비행기입니다. 이 콩코드 비행기는요, 일반 비행기의 약 2배 이상 빠릅니다. 그러면 와, 너무 혁신적이고 대박인 아이템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이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연비가 너무 떨어지죠. 그래서 가격이 터무니없게 비쌉니다. 즉 수요가 되게 제한적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 당연히 이 콩코드 여행기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간 투자해온 영국과 파리는 그 돈이 아까워서 더 투자하게 됩니다. 사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몇십 년 동안 돈을 지불을 했고, 그리고 사실 비행기보다 2배나 빠른 엄청난 획기적인 아이템을 발견했는데 언젠가는 더 성장하겠지, 이러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버릴 돈인 걸 알면서도 투자를 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2000년에 발생합니다. 2000년에 파리에서 출발한 이 콩코드 여객기가 이륙한 지 2분도 안 돼서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탑승객 109명이 전원 사망하게 됩니다. 3년 뒤인 2003년에 콩코드 여객기를 전부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본따서 콩코드의 오류, 콩코드 에포트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콩코드 오류는 이처럼 내가 손해볼 걸 알지만 아까워서 쭉 지불하는 경우를 우리는 콩코드의 오류라고 합니다.